미국에 유학을 생각 중이신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미국 유학고수 TV.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질의응답보다는 미국을 살아갈 때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할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의 생존법이란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어가지고 아들이 초등학교 다녀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핸드폰 사달라고 막 하죠. 근데 폴더폰을 사줬습니다. 핸드폰이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밖에 아들 혼자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는 이제 나이가 됐어요. 어느 정도 커서. 근데 이제 엄마가 예를 들면 학교 앞에 픽업 갔다가 서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길이 엇갈릴 수도 있고 핸드폰은 필요합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안 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폴더폰을 사줬어요. 폴더폰 뭐냐면 그 1990년대에 이제 유행이라고 하면 그때 기술이 그거밖에 없었죠. 전화랑 문자만 되는 폰, 인터넷 안 되고 앱도 안 깔리는 정말 전화 기능만 있는 폰을 사줬어요. 왜 그러냐면 폴더폰이 이 실리콘밸리에 2030 젊은 세대를 비롯해서 나이 든 세대, 뭐 인공지능 회사의 임원들, 이 폭넓은 층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폰이 폴더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 시대에 이 인공지능이 가장 전 세계에 인공지능을 퍼뜨리고 인공지능을 가장 잘 아는 컴퓨터 전문가들이 사는 곳이 어디죠? 이곳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뭐 동네 사람들은 뭐 그냥 여기도 뭐 길거리 청소하고 뭐 식당에서 서빙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스마트폰 씁니다. 근데 진짜 엔지니어들, 인공지능 공부한 박사들, 실리콘밸리 대기업 다니는 2030 세대들, 실리콘밸리 임원들, 이런 사람들은 폴더폰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으로부터 나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 나이인데 스마트폰 사주면 그걸로 맨날 개인 방송 보고 맨날 짧은 영상 보고 맨날 게임 플레이하면서 중독자로 전락할 게 뻔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사달라고 쫄라도 폴더폰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저도 폴더폰을 쓰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 와이프 취미가 여기저기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막 이렇게 그 문자 앱으로 막 보내주는 재미로 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스마트폰을 쓰고는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저도 100만 원 넘는 비싼 스마트폰을 쓴 적이 있는데 그거 유심 카드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폰은 제가 뭐 어디 이렇게 개인 방송 영상 찍을 때만 그 와이파이 되는 모바일 컴퓨터로 쓰는 거고 평소에 제가 늘 갖고 다니는 폰은 제가 굉장히 싸구려 폰을 샀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가로 한 10만 원 정도만 사는 싸구려 폰을 샀습니다. 그리고 앱이 하나도 없어요. 앱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문자 앱 하나 딱 깔아놓고 그리고 전화랑 그리고 문자만 되는 그런 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제 뇌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의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다 꺼버렸어요. 다 꺼버리고 인공지능 기능 다 꺼버리고 오로지 깡통폰으로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왜 그럴까요? 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제는 바야흐로 디지털 마약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화학적인 마약을 가지고 이렇게 몸에 주사로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마약에 빠졌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자체가 디지털 마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끊임없이 뇌에서 도파민을 쥐어짜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끊임없이 중독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인공지능 시대에 살기 위해서는 아날로그적으로 살아셔야 돼요. 아날로그가 뭔지 아셔야 돼요. 아날로그.
자, 제가 최근에 한국 뉴스를 하나 봤는데, 한국 뉴스가 세상 물정 모르고 또 막 일본을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반미적이잖아요, 한국이. 그래서 반미 반일적.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좌파적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미국을 까대고 일본을 까대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국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일본이 IT 기술이 한국에 매우 뒤처진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뒤처진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방 안에 앉아가지고 뭐 정부 공공문서 다 뽑아볼 수 있고, 그리고 뭐 버스 지하철 탈 때 스마트 카드 하나로 다 되고, 뭐 핸드폰 하나로 다 되는데, 일본은 아직도 그 매표소 가가지고 돈 주고 그 표를 끊어야 되고, 그리고 뭐 구청에서 뭐 서류 떼려면은 구청 가가지고 서류 끊어야 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산화가 잘 안 돼 있고 자동화가 잘 안 돼 있어서 일본은 매우 이렇게 IT 기술이 매우 떨어진다, 막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세상 물정 진짜 모르는 겁니다. 한국 뉴스 보면 그래서 가난해져요. 그리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돼요. 자, 제가 최근에 일본 갔을 때, 자, 보여드릴게요. 밤이 늦은 시간에 제가 그 엔화가 없어가지고 배고픈데 은행이 다 닫은 거예요, 밤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엔화가 없어가지고 환전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일본에서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자동으로 환전해 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보시면 전 세계에 이렇게 그 엔화와 다른 돈의 그 가치 비율이 나오고,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자, 한글도 됩니다. 한글 버튼 누르면 한글이 나와요. 자, 그렇게 돼놓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과 엔화와의 비율을 비교한 다음에 자판기에 지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지판기에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인식해요. 자, 달러면 달러, 한국 돈이면 한국 돈. 자, 이 자판기에 지폐 넣는 코너에 집어넣으면은 인식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한국 돈 5만 원 지금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국 돈 5만 원은 지금, 저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요. 여기 지폐 투입구라고 적혀 있는 데다 넣었어요. 자, 그러면 알아서 인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엔화로 바꿔줍니다. 환전 버튼 누르기만 하면 바로,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그러면 5만 원이 약 4,825엔이고, 자, 그럼 825엔 동전 나와야 되죠. 자, 동전 나오는 구멍에서 825엔 나오고, 자, 먼저 영수증 받고요. 그 다음에 825엔 제가 받았습니다. 자, 그쵸? 그리고 4,000엔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5만 원은 그래서 4,825엔으로 제가 환전을 했어요. 자, 그래서 뭐 일본이 한국보다 뭐 IT 기술이 뒤처진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그 한국의 국뽕적, 반일적, 민족주의적 이런 뉴스에 속지 마시고요. 일본 자동화 진짜 잘 돼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밤중에 한국 돈 가지고 있어도 엔화로 자판기에서 저렇게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지폐를 감별하는 저런 로봇 기술이 얼마나 어드밴스드한 기술인지 압니까? 그리고 일본은 밤에 이렇게 자판기 같은 거 되게 잘 돼 있어서, 뭐 자판기에서 빵이나 뭐 음료수, 심지어 스시도 자판기가 있어요. 그만큼 자동화 로봇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자, 그럼 일본은 왜 자동화 로봇 기술, 뭐 인공지능 기술이 저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왜 그런 구청 같은 데서 서류를 뜯으려면 사람이 직접 가야 되냐? 즉 호적 같은 거 정리하러 사람이 직접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일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기상 일기예보 같은 거 할 때 한국은 막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름이 이동하는 거 다 보여주잖아요. 그쵸?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찰흙으로 막 구름을 만들어가지고, 막 산을 만들어가지고, 바다를 만들어가지고, 그 찰흙에서 막 이렇게 찰흙이 막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구름이 이동하는 걸 막 기상 캐스터가 막 설명하거든요. 되게 아날로그적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로봇이 필요한 데는 로봇을 쓰면 되죠. 뭐 예를 들면 한밤중에 환전하거나 한밤중에 빵이나 스시, 뭐 새벽 2시에 스시 먹고 싶다.
그러면 스시 자판기 찾아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필요한 일에는 사람이 아날로그적으로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기예보 같은 건 기상캐스터가 친절하게 일기가 어떤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호적 정리하러 동사무소 직접 가야 되는 거는, 그런 호적 정리는 직접 본인이 호적을 정리하러 온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일과 기계가 해야 될 일을 굉장히 잘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사실 굉장히 성숙한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그 상처와 열등감 때문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걸 무조건 까는 경향이 있어요. 그 습관 진짜 고치셔야 됩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선진국이에요. 경제 대국입니다. 한국보다 경제 순위가 훨씬 높고요. 과학기술이 훨씬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한 수 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저렇게 아날로그적으로 자꾸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본은 이미 경험을 했어요. 한 10년 전, 20년쯤 전쯤에 그 일본이 원래 게임의 강국이잖아요. 디지털 컨텐츠로 전 세계를 한번 제패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게임 같은 걸로 전 세계를 제패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의 무서움을 알아서 저렇게 그 인간이 꼭 필요한 곳에는 인간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아날로그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미국은요, 이 디지털 문명의 종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아날로그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걸 알고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러분들 너무 디지털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최근에 한국에 여행 갔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라면, 버스나 지하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스마트폰에 완전히 중독돼가지고 스마트폰 컨텐츠에 다 퐁당 빠져 있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 한번 남의 스마트폰 스크린을 한번 쓱 봤거든요. 전부 다 미국산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미국산 인공지능에 모두 중독되어 살고 있는 한국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아시겠죠? 정작 그런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드는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폴더폰을 쓴다는 거죠. 스마트폰을 안 씁니다. 왜? 나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아시겠죠? 지금 한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거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 스마트폰에 인간의 그 자의식이 완전 중독당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남녀 갈등 다 스마트폰이 일으키는 거예요. 남자들한테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만 보여주고, 여자들한테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만 보여주니까 남녀 갈등이 심해지는 겁니다. SNS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SNS 다 좀 끊으세요.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한국 완전 망합니다. 아시겠죠? 자, 디지털 컨텐츠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살아야 돼요. 일본은요, 한 20년 전쯤에 이 디지털 컨텐츠로 이제 그 자국민의 문화가 한번 폐허가 된 적이 있어요. 오타쿠, 히키코모리 들어봤죠? 이게 뭐냐면, 디지털 게임에 완전 중독돼가지고 집에서 밖에 안 나오는 젊은 청년들을 일컫는 말이 오타쿠, 히키코모리였어요. 한 20년 전에 유행했습니다. 일본은 이 디지털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이 자국민들의 정신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 곳곳에 인간을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인간이 하도록 하고 있고, 아날로그적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기술에 대해서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지금 디지털 문명에 완전 중독되어 가고 있어요. 디지털 마약을 섭취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의 생존법은 뭐냐면, 스마트폰을 멀리 하세요. 폴더폰 들고 다니시고요. 종이책 읽으세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세요. SNS 하지 마시고요. 자, 인공지능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내가 업무할 때 편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그 스마트폰 멀리하고 아날로그적으로 살고 있지만, 제가 하는 업무, 예를 들면 제가 실리콘밸리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전 세계의 미국이 관리하는 공장에 뭐 일본 공장, 대만 공장, 한국 공장, 중국 공장, 동남아 공장, 유럽 공장, 각 공장에서 불량률이 어떤지 알고 싶을 때 그냥 버튼 하나로
전 세계를 이렇게 보고 싶을 때 내가 뭔가 그걸 도구로 사용해서 뭔가 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꾸로입니다. 인공지능 원천 기술도 없으면서 이 인공지능에 완전히 중독돼가지고 정신세계를 빼앗긴 상태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다들 정신 좀 차리라고 제가 이런 컨텐츠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공지능 시대 생존법 별거 없어요. 스마트폰 멀리 하시면 됩니다. 나의 뇌를 지켜야 돼요. 나의 뇌가 어떤 디지털 미디어에 중독되는 거를 극히 조심하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그냥 도구로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답변이 잘 되셨기 바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